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는 생활편, 그래서 지난 자연편, 생활편, 인간편 교재가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파트는 무사히 잘 마쳤고요. 두 번째 생활편에 전쟁과 권력, 그래서 전쟁 관련 부수, 소리 글자, 낙 글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편 전쟁과 권력, 창과 방패 해가지고 창부터 나오죠. 그래서 창 모양입니다. 간과 하면 창과 방패간 창과죠. 자, 여기서 이제는 꼭 아셔야 될 창은 창인데 이런 자가 창 플러스 갈고리 골이 나오죠. 지난번에 우리 사람이 창을 들고 있어요. 사람이 창을 들고 있으니까 지킬 수죠. 거기에 무성할 무에 무성한 거를 한 획을 넣어서 때려 부술 술, 개술, 지킬 수, 때려 부술 술. 거기에 요거는 창 끝처럼 창 끝이 전부 모여 있듯이 무성하다, 무성할 무. 거기에 요 도끼 월자가 또 소리 글자로 해서 애우는 방식이 수술 무월. 요게 획이 한 획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틀리죠. 그래서 애우시는 방법은 수술 무월로 전통적으로 애웠다. 거기에 요게 중요한 소리 글자로 도끼 월인데 도끼 월에 뭐가 들어갔죠? 달릴 주가 들어갔죠. 달릴 주 플러스 도끼 월 들어가서 음이 넘을 월자가 됩니다. 넘을 월. 도끼를 들고 장애물을 넘어 달려간다. 월권, 월동. 거기에 여기 보시면 불을 초. 요게 이제 칼도의 입구에서 요게 불을 소자거든요. 불을 소에 달릴 주가 들어가면 요게 넘을 초가 되는 거예요. 넘을 초, 넘을 월. 초월하다. 아주 유명한 단어죠. 넘을 초, 넘을 월. 요 도끼 월에서 소리 글자로 음이 월로 간다. 그렇습니다. 수술 무월을 꼭 암기를 해 주시고요. 자, 다음 자는 이제는 여기 보시면 요 자는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요렇게 글자는 때려 부술 술로 돼 있죠. 때려 부술 술 플러스 여자 여로 돼 있죠. 글자가. 보시면요. 그러면 이거 때려 부수는 여자네? 그렇습니까? 때려 부수는 여자가 아니고 이게 원래는 도끼 월 플러스 여자녀 이렇게 돼 있던 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끼를 든 여자예요. 이게 때려 부수는 여자가 아니고 이 갈고리 골자가 여기서 이렇게 획이 바뀌었다. 그래서 권력의 상징인 도끼를 가진 여자로서 도끼를 가진 여자라는 건 권력을 가진 여자다. 그래서 이게 원래 시어머니라는 뜻의 시어머니 위자입니다. 시어머니 위에서 의미가 이제 더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위 해가지고 위압적이다. 거기 이제 재미난 단어가 우리 무슨 시? 무슨 시죠? 보일시죠? 뭐를 보여? 위험을 보여주는 게 시위입니다. 시위. 그래서 우리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있죠? 그래서 시위라는 단어 할 때 요걸 쓰라고 아주 재밌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때려 부술 소리 아니고 원래는 도끼 월에서 자형이 때려 부술로 바뀌었다.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창과가 어떻게 바뀌냐? 여기 보시면 획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요 획이 여기로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창과야. 창은 창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죠? 그칠지가 들어갔죠. 그래서 그칠지 플러스 창과의 변형이다. 그래서 창이나 무기를 들고 도열에 있는 군사들이다. 여러분들 군대 다 다녀오셨잖아요. 군대 가시면 전부 이렇게
뭐 삼선의 정렬 도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선이 조금도 삐뚤어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군사들이 굳세다. 그래서 굳셀무가 또 소리 글자. 굳셀무에 뭐가 붙었죠? 조개패, 재물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자는 그런 무력에 의해서 재물을 거둬 들인다. 이게 이제 훈음을 다는 게 훈음이 뭐 한 67가지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세부, 구실부, 조세부 세금을 매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부 대표 훈음은 부세부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다, 부세하다. 우리 할부 나눌 할 때 이 부세부자를 씁니다. 그래서 요 굳셀 무자가 소리 글자가 됐다. 자, 다음에는 손수죠. 손에 뭐를 들고 있냐? 요게 이렇게 바뀌어서 손에 내가 이렇게 손이 바뀐 거예요. 내가 뭐를 들고 있어? 창을 들고 있죠. 창을 든 나다. 손에 창을 들고 스스로 방어하는 나 아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아집이고 자아, 뭐 피아, 피아 간의 저피, 나 아자. 그러니까 저쪽하고 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또 소리 글자가 돼서 내가 밥을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밥을 먹을식, 밥식, 밥사. 그러니까 먹을거리를 찾아다니는 나다. 그래서 내가 배가 고프다. 그래서 줄일 배가 고픈 거죠. 소리 따라 그대로 갔죠. 이게 이제 여기에 뭐 여자녀 들어가고 하면 예쁠라 해서 글자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줄일라. 거기 보시면 밥식이 이렇게 변형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안석괴죠. 그 안석괴는 안석이 속이 비어 있죠. 밥을 못 먹어서 속이 비어 있는 거야. 기아의 허덕이는 아프리카 뭐 이런 말이 있죠. 굶어 죽는 걸 뭐라 하죠? 아사. 굶어서 죽었다. 죽을 사자. 자, 다음에는 이제는 여기 보시면 양이죠. 양은 양인데 나 아자가 들어갔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양을 희생시키듯이 나를 희생시키는 게 옳은 것이다. 지금 시대하고는 안 맞죠. 그러니까 한자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공동체 사회였기 때문에 그 나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다고 봐서 나아의 양양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시면 글자가 편안하죠. 의리, 의무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자, 오르리가 소리 글자 말씀 언이 들어가서 옳게 이야기하는 거죠. 옳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의논할 의. 의논하다, 의결하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다. 자, 다음에 옳을 이에 사람인이 들어가서 옳은 사람인가? 그래서 옳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거를 거동의, 또 본받을 의, 거기에 법도의. 그러니까 요 의자하고 요 의자하고 요거는 아까 여기 보시면 이거는 추상적인 옳음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구체적인 그 예법 그런 걸 뜻하거든요. 여러분들 저 상당했을 때 항상 봉투에 쓰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때 펼부에 펴긴 펴는데 이거 오르리 쓰시지 않으시고 거동이 쓰신단 말이에요. 부의 이렇게 하죠. 구체적으로 상을 당했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조를 해서 상당하신 분한테 어렵지 않게 봉투에 이제 돈을 넣어서 주시죠. 그래서 부의. 거기 의식, 축의금 할 때도 거동 의자를 쓴다. 오를 의자에 사람이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 자가 클보에 소리 글자 돼가지고 요 자는 꼭 알아놓으셔야죠. 생활 한자니까. 예? 부의 봉투에 갑자기 쓰라면 이거 못 써가지고 망신당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동 의자를 쓴다. 자, 다음 자는 이제는 창을 들었는데 보셔. 이건 국민이고 이건 국토야.
국민하고 국토를 창을 들고 지켜야죠. 그래서 창을 들고 국민과 국토를 지키니 이게 이 자가 나라 역자로 쓰이고 이 나라에 이렇게 이 나라를 누가 혹시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혹자가 됩니다. 이게 혹시 혹자는 말했다. 간혹 요 자가 음이 혹음이 있고 역음이 계속 있죠. 혹이나 역. 그래서 요게 그 혹시 하는 마음이 생긴다. 혹시 하는 마음이 생겨서 요거를 미혹할 혹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미혹, 유혹, 의혹. 자, 거기에 이제 그 나라를 흑토가 들어가서 그 나라를 구분하는 땅이다. 자,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요건 음이 역으로 가죠. 역으로 가서 요건 직역역자입니다. 그리고 뭐 구역을 나누다, 광역시, 지역 할 때 직역역. 그러니까 혹에 음이 나라 역자가 있어서 요건 역으로 가는 거죠. 역으로. 거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우리 쳐졌죠. 에우리에다가 혹. 요게 나라 국자로 나라를 에워싼 경계니까. 에워싼 경계. 이게 에우리도 있고 나라국도 있죠. 그래서 이게 나라국이 됐습니다. 이제 이자를 복잡하니까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나라국 약자로 쓰죠. 나라국. 나라국자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고. 자,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창과 또 뭐가 있죠? 창과 창이 서로 뭐합니까? 싸워서 서로를 해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해칠 적을 잔이라는 의미 있고 전이라는 의미 남아 있습니다. 해쳐서 상처 난 흔적이 남으니 남을 전. 그래서 잔이나 전이라는 의미로 해칠 잔음이 남아서. 자, 요건 무슨 부수죠? 뼈 앙상할 알이죠? 뼈만 남은 거예요. 서로 해쳐가지고 싸우다가 보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이게 남을 짠, 해칠 잔이 됩니다. 잔인하다, 잔악하다, 잔류하다 할 때 남을 잔자를 씁니다. 자, 다음에 뭐를 해쳤죠? 쇠를 해쳤죠. 그러니까 금속을 창이나 칼 같은 걸로 해치다는 건 깎아서 만든 뭐다? 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돈전이죠. 전. 자, 요번에는 서로 창 갖고 싸우는데 이 와우장룡도 아니고 물가에서 싸우려면 창 갖고 싸울 때 물이 깊은 데서 사람이 들어가서 싸울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얕은 물에서 싸운다. 그러니까 얕을 천으로 갑니다. 천. 그래서 깊을심 얕을 천. 이건 얕을 천. 그 여기 천박하다 할 때 박자가 열물박자죠. 그러니까 사람이 얕고 깊이가 없어. 천박하다 할 때 얕을 천자를 써요. 요게 음이 요거는 잔으로 가고 요건 전으로 가고 요건 천으로 가죠. 음이 약간 바뀝니다. 거기에 이제는 발족이 들어서 발로 땅을 디뎌서 흔적이 남는다. 이게 발족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밟을 천자가 되는 거죠. 밟을 천. 그래서 우리 실천하다. 열매실에 밟을 천.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다음에 창 갖고 싸우는데 뭐 갖고 싸워? 그렇게 싸우듯이 뭐 갖고 싸워요? 돈 갖고 싸우죠. 조개패가 들어가서.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돈 갖고 당연히 싸워야지.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근데 공동체 사회에서는 재물 갖고 싸우는 거를 천하게 봤다. 그래서 천할 천자가 되죠. 천할 천. 그 이제 이거를 다 이 약자로 그냥 이렇게 해서 써버리면은 갖다 붙이면 되죠. 이렇게 쓰기가 복잡하니까. 그래서 밟을천에 이건 천할 천.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소리 글자죠. 창과 창. 그래서 창이라는 부수가 이렇게 끝났고요. 자, 다음에는 방패간입니다.
끝이 두 갈래로 갈라진 방패 모양으로 막다. 방패로 막으니까 막다라는 뜻, 범하다라는 의미로 쓰인다. 자, 방패간에요. 뭐가 들어갔죠? 방패간에 칼도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방패처럼 이 방패가 이제는 방패가 좀 평평하잖아요. 이렇게 평평한 방패 같은 나무판에 칼로 글자를 새겨 넣는 거야. 그래서 이게 책을 펴낸다. 책 펴낼 간. 음은 간에서 칼도가 들어가가지고 음은 간으로 그대로 가죠. 자, 다음에 이제는 신체 기관이죠. 육달월이니까. 신체 기관은 기관인데 몸의 방패 역할을 하는 신체 기관. 간이죠. 우리 간이 해독작용을 해주잖아요. 간이 그 방패 역할을 못 해주면 곧장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거기서 우리 오장육부 할 때 간심, 비패신 기억나시죠? 간부터 나옵니다. 간심, 심장, 지라비, 허파패, 콩팥신. 자, 다음에 이제는 수레의 방패 역할을 한다? 수레의 방패?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수레 바퀴가 있어. 수레 바퀴가 있으면 여기에 바퀴살이 있죠. 이 바퀴살이 수레 바퀴에 어떤 역할을 해줍니까? 방패 역할을 해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레 헌자에서 우리 이런 바퀴살 모양 같이 한옥 집을 이렇게 짓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처마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잖아요. 처마 밑을 나무들이 이렇게 처리해주는데 이게 꼭 무슨 모양 같아요? 이런 바퀴살 모양 같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레헌에서 이렇게 생긴 처마헌 그런 집 난간헌 그런 거죠. 그래서 처마헌 해서 우리 뭐 오죽헌 할 때 신사임당의 오죽헌이요. 여기에 이제는 이 처마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잘 지어졌느냐 안 지어졌나 그걸 판단했죠. 그래서 거기 단어 보시면 헌헌장부. 헌헌장부는 무슨 뜻일까요? 그 처마처럼 잘 만들어진 아주 대장부다. 아주 잘생기고 생겼으면서 글을 아는 대장부를 헌헌장부라 합니다. 자, 다음 자는 방패를 뚫고 나온 물이죠. 그죠? 그러면 몸의 방패는 어디겠어? 살갗이죠. 그 살갗을 뚫고 나온 물이 뭡니까? 땀이죠. 그래서 땀 한자입니다. 땀한. 그래서 한증막 하면 뭐죠? 증자를 쓰는데 뒤에 나옵니다. 쪄서 땀을 나오게 하는 데가 한증이야. 그래서 물수만 들어가면 땀한. 여지없이 소리 따라가죠. 자, 이번에는 해의 방패야. 근데 방패는 방패인데 이게 무슨 방패냐? 전쟁을 치른 방패야. 전쟁을 치렀으면 방패들이 어떻게 돼요? 막 적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방패가 찢겨지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상처를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햇볕을 받아서 땅이 쫙쫙 갈라진 거야. 방패, 전쟁을 치른 방패처럼. 비가 많이 왔습니까? 가물었습니까? 가물한. 소리 따라 여지없이 가죠. 책 펴낼 간, 간간, 처마헌, 땀한, 가물한. 가뭄으로 인한 그러니까 재앙을 한재라고 하죠. 한재. 재앙 재자를 써서. 한재다. 자, 다음에 이제 방패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이런 방패가 두 개, 세 개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평평하다. 그래서 이게 평평할 견자입니다. 평평할 견. 평평할 견. 뭐를 평평하게 했어요? 돌을 평평하게 할 정도로 어떻게 했어? 계속 갈았어. 그래서 갈연자예요. 갈연. 그래서 우리 갈연, 구멍열, 요게 이제 나옥구가 들어가면 구멍 속에 사람이 구부려져서 그 상황을 돌갈듯이 계속 갈아가지고 연구한다고 그러죠. 교수님 연구실. 근데 사실 연구라는 말은
연구라는 말은 조선 전기에는 없었어요. 그때는 다 궁구하다. 다 궁자를 썼고, 요거는 일본식 용어로 일본에서 들어온 말로 보여지죠. 가일연. 그래서 교수님 궁구실보다는 궁구실이 이 다할 궁자 쓰게 되면은 몸궁자요. 몸궁자를 쓰게 되면 이게 이제 더 어려우니까 이 가일연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연구실, 뭐 연수하다 이렇게 됐고요. 자, 다음에 이제는 요 자와 비슷한 게 여기서 가령 이런 자는 무슨 자일까요? 평평한 여자. 평평한 여자? 예뻐요, 안 예뻐요? 여가 들어가면 뭐 예쁠 연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예쁠. 거기에 이제 가령 잘 아시는 이런 거 무슨 자죠? 10개죠. 10개 하면 눈에 10개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요게 요자가 이렇게 획이 변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문에 이 항상 그 평평한 빗장이 가로질른단 말이야. 그거를 평평한 거를 빗장을 풀고 문을 연다. 그래서 요 소리 글자를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평평할 견. 자, 거기에 이제 평평할 견에 획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평평할 견에 획이 하나 더 늘어서 요자는 무슨 자냐? 두 사람이 나란히 선 모습이에요. 저하고 선배님하고 나란히 서 있어.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합쳐져 있어. 그래서 요 자가 아우를 병이다. 요 자가 이제 요렇게 획이 주는 거죠. 요렇게. 아우를 병. 그런데 이제 요 자의 키워드는 합치다. 합쳐져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요 자하고 꼭 구분하셔야 되는 게 요게 아우를 병인데 설립 플러스 설립이 들어가요. 요거는 나란히 할 병이거든요. 나란히 할 병. 요자는 획이 어떻게 변하냐? 요렇게 변해요. 요렇게 변해서 요런 자 많이 보셨죠? 해가 나란히 있어? 햇볕이 널리 퍼져. 그래서 넓을 이게 또 소리 글자죠? 거기에 이제 말씀원이 들어가면 널리 퍼진 말씀이니까 족보보가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뒤에 나란히 할 병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건 나란히 할 병이고 요건 아우를 병이다. 그러니까 원래 요 자에서 사람 입만 들어가면 요게 이제 아우를 병이에요. 아우를 병. 그래서 뭐 아울러서 삼키다 해서 뭐 일제가 병탄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아우를 병해서 뭐가 나왔냐. 요거 이제 나란히 할 병은 뒤에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보시면 요게 주의하셔야 되는 부수인데 주검실했죠. 주검실은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 꼭 집과 지붕이란 뜻이 있댔죠. 그래서 지붕 같은 지붕이 바람을 막잖아. 지붕 같은 것이 뭐 했습니까? 합쳐져 있어. 지붕 같은 게 합쳐져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 병풍은 나무하고 천하고 종이하고 서로 합쳐져 있죠. 그래서 이게 병풍 병자가 되는 거야. 병풍병. 재미있는 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여기다가 이런 자는 무슨 자일까요? 그러면 먹는 건 먹는 건데 합쳐져 있는 거. 우리 떡에는 떡하고 떡고물하고 서로 막 범벅이 돼 있죠. 그러니까 합쳐져 먹긴 먹는데 합쳐져 있는 게 이게 떡병자예요. 그래서 우리 그림의 떡 있잖아요. 그 그림화 해서 화중지병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이런 게 이제 떡병자가 되는 거죠. 그거 소리 따라 계속 가는 거예요. 소리 따라. 그 요자를 이제는 이렇게 획을 줄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하시죠. 이렇게 쓰기도 하시고. 그죠? 이렇게 쓰면 떡병자가 되는 거야. 떡병, 화중지병. 요거 아우를 병이다. 자, 다음 자는 이제는 창과 방패. 다음에는 아까 창관을 했는데 요번에 또 창이 나옵니다. 창은 창인데 이거는
이 창은 실제 싸우는 창이고 이건 창과죠. 이거는 창모죠. 똑같은 창이야. 근데 이 창은 뭐냐면 전차에 세우는 그 장식용 위험을 보여주기 위한 창이다. 그래서 전차에 세우던 날카로운 창 모양이다. 그리고 이제 단어를 만드는 게 그 유명한 창과 방패죠. 그럼 방패순 해서 그 유명한 고사 이 창은 못 뚫는 방패가 없습니다. 이 방패는 못 막는 창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서로 모순 관계가 형성이 된다. 창모. 자, 창모에요. 나무 목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세범이 왔죠. 세범이 왔을 때 나무 제일 여기 나무의 제일 끝에 있는 이 줄기 요 끝이 꼭 창 끝 모양 같은 거야. 그럼 여기서 겨우 내내 지냈을 때 여기에 나오는 새순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주 부드럽게 새순이 부드럽게 돋죠. 그래서 요게 부드러울 유자예요. 창 끝에 생김새처럼 나무 줄기 끝에 자라나는 새순이 부드러울 유. 우리 부드럽게 막 맺히고 엎어치고 하는 운동을 뭐라 합니까? 유도. 부드러울 유자를 써요. 부드러울. 이것도 소리 글자다. 그런데 이제 이게 1800자만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요게 발족 같은 거 들어가면 무슨 유가요? 이거 아주 중요한 자예요. 부드러울 유 안에 들어갔죠? 그렇죠? 부드러운 그 새순을 발로 밟을 유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권을 유린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저 1급 시험엔 유린하다는 단어가 잘 나오거든. 그럼 여기다 발족만 들어가면 밟을 유. 그 새순이 그 부드러운 거를 발로 짓밟는 거야. 유린하다 할 때 이 자를 씁니다.